이번 주 첫 경기도 런던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이 잭슨빌 제기어스와의 대결인데요. 잭슨빌은 역시 런던의 홈 경기로서 6.0포인트로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뉴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드레이크 메이라는 쿼터백이 저번 주에 어느 정도의 플래시를 선보여 주긴 했지만 그것을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이 패치의 현재 이 배경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양 오펜시브 태클들은 리그에서 최하위권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패스 프로텍션에 있어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드레이크 메이를 열심히 도와줄 러닝백이나 리시버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만큼 드레이크 메이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관적으로 지속된다거나 승리를 견인할 정도로까지 현재까지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잭슨빌 제기어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 본인들이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이 엣지 러셔들이죠. 트레번 워커와 조시 하인스 알렌, 이 엣지 러셔를 통해서 이 패치의 현재 문제인 양 오펜시브 태클들을 잘 공략해내고 이 패치의 오펜스를 꽁꽁 묶어내는 그림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패치 입장에서는 자코비 브리셋의 오펜스였던 모습들, 결국 런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매니지먼트 해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경기를 이끌어야 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반면 잭슨빌의 오펜스의 경우는 본인들의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리시버들이 세퍼레이션을 벌려내고 또 오펜스 스킴을 통해 오픈 찬스가 열리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은 당연히 잭슨빌 제기어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저번 주에 터치다운 패스를 4번이나 드랍한 이들의 리시버들의 모습처럼 본인들 스스로 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결국 끝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이 저지르는 실수들 때문이죠. 결국 잭슨빌 제기어스가 이 런던 경기 저번 주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어떻게 이 약팀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뉴잉글랜드라는 팀을 상대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은 본인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잭슨빌 제기어스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요. 현재까지 잭슨빌 제기어스의 모습들은 형편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런던이라는 이 홈 경기 그리고 상대팀이 뉴잉글랜드라는 점, 분명 잭슨빌 제기어스 입장에서 이 6포인트는 반드시 커버를 해내야 할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잭슨빌 6.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와 이 애틀란타 팔콘스와의 대결인데요. 현재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시애틀 시옥스,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은 본인들이 가진 이름값에 비해 상대를 제대로 압박해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들의 오펜스는 이 오펜시브 라인이 지노 스미스를 잘 지켜주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랑할 수 있었던 이 리시버진들을 잘 활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애틀란타 팔콘스의 디펜스의 이 패스러시는 분명히 부족한 수준이에요. 지노와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에게 좀 더 여유 있을 수 있는 경기이고, 이들이 이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DK 메칼프, 타일러 라켓, 잭슨 스미스, 지그바 이들의 리시버진들을 바탕으로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팔콘스의 경우에는 이들의 오라인의 안정화가 현재 인상적인 상황에서 본인들이 가진 무기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 퍼포먼스가 최근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팔콘스 입장에서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본인들의 그러한 리듬과 템포를 잘 이용한다면 또다시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가 무너지는 것을 이들이 다시 한번 유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경기 픽을 해보자면 저는 3연패를 현재 겪은 시애틀 시옥스가 애틀란타 팔콘스의 원정을 또다시 현재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
뭐 팔콘스의 오펜스가 그렇게까지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포텐셜, 이 업사이드를 가진 팀으로서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가 현재 뭐 태클링적인 부분이나 조금 문제가 연이어서 나오는 만큼, 또한 이들의 코너백인 뭐 릭 울렌이나 이런 선수들이 경기에서 아웃되었다는 점, 과연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팔콘스의 리시버들을 상대로 시옥스의 디펜스가 제대로 매치업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팔콘스의 경우에는 뭐 최근 득점 페이스는 좋지만 저번주 캐롤라이나 팬터스와의 경기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경기 자체는 4쿼터에 확정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경기력이 뭐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사실 아니었어요. 만약 이 컬크 커즌스가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좀 뭐 프레셔도 시달리고 어느 정도 모빌리티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 라인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어쩌면 팔콘스가 뭐 본인들의 장기를 드러내기도 전에 이 꽁꽁 묶여가지고 안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제 픽은요, 먼저 저는 이 애틀랜타 팔콘스의 마이너스 3.0 이 포인트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시애틀 시옥스의 오라인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양쪽 라인과 뭐 양쪽 O라인과 D라인을 따져봤을 때 물론 시옥스는 D라인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팔콘스는 D라인이 약한 대신 O라인의 강점을 가졌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팔콘스의 디펜스는 뭐 다양하게 저는 뭐 블리츠를 활용한다든지 심프레셔 컨셉들을 통해서 이 시애틀 시옥스와 지노 스미스를 충분히 압박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 시애틀 시옥스의 D라인이 과연 팔콘스의 O라인을 자신있게 뚫어내고, 또한 팔콘스가 굉장히 다양한 뭐 포메이션과 퍼스널, 모션 이러한 것들을 활용했을 때 시옥스의 디펜스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옥스의 디펜스가 좀 페이스가 좋지 못한 만큼 그런 부분들을 팔콘스가 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팔콘스 마이너스 3.0 커버입니다. 다음은 이 테네시 타이탄스와 버팔로 빌스, 이 빌스의 홈에서 빌스가 9.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먼저 윌 레비스의 테네시 타이탄스, 이 빌스의 디펜스가 이 런 디펜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데요. 아마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게임 플랜이 이 런 디펜스를 집중 공략해서 이 뭐 토니 폴라드라는 런닝백이나 뭐 타지 스피어스를 이용해가지고 런더볼을 실행하면서 턴오버 마진에서 승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버팔로 빌스의 키커인 이 타일러 베스가 좋지 못한 이 시즌 모습을 보이는 만큼 뭐 스페셜 팀과의 대결에서 우위에 승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요. 과연 타이탄스가 이 턴오버 마진 대결에서 이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이겨낼 수 있느냐? 현재 턴오버 마진에 있어서 리그에서 가장 최악의 선수인 이 윌 레비스를 가진 팀이다 보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타이탄스가 졌으면 졌지 이 턴오버 마진 대결에서 이길 리는 없지 않을까. 뭐 조시 알렌이 뭐 정말 무리수를 던지지 않는 한에 이 경기가 펼쳐진다면 빌스가 굉장히 쉽게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빌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이 아마리 쿠퍼라는 리시버가 이번 주에 합류해서 바로 데뷔전을 치를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치를 수 있다고 저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기조로서는 이들의 오펜스가 더욱더 폭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 조시 알렌이 뭐 윌 레비스의 잘못이나 이런 펀트 잘 받아가지고 침착하게 이 경기를 조율한다면 버팔로 빌스가 큰 점수차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픽은 빌스의 9.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 매년 치고받는 이 디비전 라이벌들 간의 대결이죠.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현재 브라운스가 홈에서 6.0포인트 언더독입니다. 벵갈스가 6.0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뭐 벵갈스의 경우에는 이 현재 티 히긴스, 자말 체이스, 조 버로우 이 세 명의 이 패싱 게임 호흡이
완전히 되살아난 상황이고, 브라운스의 경우에는 아마리 쿠퍼마저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브라운스의 드션 왓슨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진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브라운스의 오펜스가 이 가장 문제인 점은 뭐 리시버진 뭐 그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저는 패스 프로텍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브라운스의 강점은 오라인이었어요. 이들의 오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런 게임을 추구하였고, 이 런 게임과 플레이 액션, 뭐 스크린 패스 플레이 이런 오펜스 스킴 덕에 이들의 패스 프로텍션까지 상대 디펜스의 패스 러셔들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고 그들에게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오펜스의 원동력이었는데요. 최근 이들의 런 게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플레이 액션 오펜스 당연히 드셔놨으니 망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패스 프로텍션은 리그 하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망가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벵갈스의 뭐 트레이 핸드릭슨이나 이런 또 벵갈스의 제로 블리츠 컨셉들 이런 부분들을 상대로 드셔놨으니 또 한 번 색을 여러 번 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브라운스라는 팀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선수가 이번 주에 복귀한다는 뉴스가 들려왔죠. 바로 닉 첩입니다. 이 닉 첩은 정말 이 브라운스의 황금기 시절 몇 년 전까지 이 홀로 오펜스를 이끌어 갔고 브라운스의 오펜스 아이덴티티인 이 런더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선수만큼 본인의 임무를 잘 수행해준 선수가 없었죠. 이 닉 첩의 복귀를 통해서 그나마 브라운스라는 팀이 이 어느 정도 희망을, 어느 정도 예상을 뒤엎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 주 좀 연출해내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벵갈스의 리시버들이 굉장히 대단한 수준이긴 한데요. 브라운스의 코너백들도 리그 최고의 코너백진들 중에 한 팀으로서 그나마 벵갈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브라운스의 6.0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대결. 이 리그 강팀들과의 대결인 만큼 이 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결이죠. 아마 1시 경기에서는 라이온스와 바이킹스와의 경기를 제외하자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경기예요. CJ 스트라우드와 이 조던 러브 두 명의 젊은 쿼터백들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요소이고요. 텍산스의 경우에는 스트라우드의 일관성 있는 퍼포먼스와 그리고 이 끈끈한 디펜스를 바탕으로 결국 현재 5승 1패 시즌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압도적인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 텍산스의 오펜스가 좀 니코 콜린스를 제외하면 이 폭발적인 플레이들을 선수들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탱크델, 뭐 스테판 딕스, 달튼 슐츠 이 리시버와 타이트엔드들 정말 모두 다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캐치당 평균 야드를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에요. 뭐 10야드를 간신히 넘다든지 10야드를 못 넣는 선수도 뭐 2명이나 있다든지 좋은 레드존 디펜스를 가진 디펜스를 상대로 저는 텍산스의 오펜스가 이러한 폭발성을 잃어버린 상황인 만큼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번 주 분명히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리시버들의 뭐 스텝업이 따라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조 믹슨이라는 런닝백이 뭐 런게임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필드 위에 폭발성을 불러온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텍산스 오펜스가 어느 정도 고전을 다시 한번 이 지속적으로 좀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반면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우에는 이 조던 러브의 이 기복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대신 폭발성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한 오펜스예요. 특히 이들의 젊은 리시버들 정말 돌아가면서 매번 매경기 매 플레이마다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고 터치다운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러브의 패싱 게임이 저는 텍산스의 세컨더리를 상대로 엄청난 이 폭격을 해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저력 있고 비슷한 점수차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라인 싸움에 있어서 저는 패커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한
홈에서 이 경기를 펼치는 만큼 현재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휴스턴 텍산스보다는 한 발자국 좀 더 앞서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런 게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제 픽은 패커스의 3.0포인트 이 커버입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인디애나 콜츠와의 대결입니다. 이 콜츠의 홈에서 펼쳐지는 만큼 또 콜츠가 좀 더 3승 3패로서 현재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돌핀스의 경우 저번 주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이 바이윅을 가지기 전에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은 정말 처참한 팀이었어요. 뭐 선수들도 부상이 많았고 이들의 오펜스의 득점력은 리그 32등 전체 꼴찌입니다. 사실상 형편없었던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그 5주차 승리가 아니었더라면 이 팀은 1승 4패가 현재 더 어울리는 성적이었겠죠. 그런 만큼 마이애미 돌핀스 입장에서는 한 주 쉬면서 본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언가를 앞으로의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바이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일러 헌틀리는 조금 더 팀에 녹아들고 플레이북을 숙지하고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준비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도 더 이상 투하는 없다. 그냥 투하 없이 오펜스를 펼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백업 쿼터백들로도 충분히 타이리 킬이나 젤런 와들 좋은 선수들이 폭발성을 가진 선수들이 있는 만큼 이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방식으로 이 인디애나 콜츠의 바닐라 디펜스 리그 최악의 디펜스 스킴을 보여주고 있는 콜츠를 상대로 무언가 한 방을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에는 앤서니 리차드슨이 다시 한번 주전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턴오버의 문제나 이러한 일관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돌핀스 입장에서 본인들이 경기 초반 이 빅플레이 준비된 플레이들을 잘 소화하고 이 콜츠의 디펜스 현재 못난 이들을 잘 뚫어만 준다면 돌핀스 입장에서 충분히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 픽은 돌핀스의 3.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이 디비전 선두를 가려낼 이 NFC 노스 디비전 이 굉장히 큰 라이벌 매치업입니다. 바이킹스가 홈에서 1.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정말 대승을 거두면서 엄청나게 또 한 번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현재 득점력이 리그 1등이고요. 뭐 디펜스 퍼포먼스도 뭐 9점으로 실점을 저지르지 않고 뭐 디펜스 턴오버를 5개를 만들어내면서 정말 엄청난 현재 물이 올랐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라이언스 오펜스의 경우에는 가장 저평가된 러닝백 중 한 명인 이 몽고메리라는 선수와 또 폭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이 자미르 깁스를 통해서 그동안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상대였던 이 러싱 오펜스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게 까다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본인들이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 하에서 이 카일 샤난 계보의 감독들 뭐 아웃사이드 존, 모션,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이러한 타입의 러싱 오펜스 선보이는 팀들을 상대로 완승을 연이어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라이온스를 상대로도 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라이온스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온스라는 팀은 뭐 션 맥베이의 램스처럼 뭐 또는
이 카일 샤나한의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처럼 더 많은 모션과 더 많은 쉬프트 그리고 퍼스널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퍼스널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에요. 더욱이 러닝백들 또한 굉장히 터프하고 이 야드 애프터 컨택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상대였던 오펜스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러싱 오펜스라는 측면 외에도 뭐 특유의 플레이 액션, 모션, 그리고 블리츠 상황에서의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야드 애프터 캐치의 머신들인 이 제이미슨 윌리엄스와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이라는 리시버가 있는 만큼 과연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가 자신있게 제로 블리츠를 꺼내 들고 이 리스크 있는 상황을 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리스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케이, 제로 블리츠 한다? 그러면 제러드 거프 그냥 단순하게 뭐 세인트 브라운에게 공을 던져준다든지 제이미스 윌리엄스에게 뭐 슬랜트 라우트 던져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패스가 뭐 80야드, 70야드 터치다운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팀, 그러한 팀이 바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입니다. 결국 바이킹스의 디펜스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본인들이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플레이를 펼치지 못한다든지, 또는 뭐 애매하게 존 커버리지로 계속해서 드랍하다가 이 아본라 세인트 브라운에게 뭐 땅 따먹기 당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경기 초반부터 제러드 거프의 혼을 빼놓아야만 하는 경기예요. 경기 초반에 제러드 거프는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쿼터백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뭐 템파베이 벅스와의 경기나 이런, 또는 작년 시즌 뭐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나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을 할 수 있었죠. 결국 이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과연 제러드 거프를 향한 이 프레셔 패키지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 왔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라이온스 디펜스와 바이킹스의 오펜스 매치업에 있어서는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이번 주에 상대하는 것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고 선수들이 좀 더 건강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라이온스의 수비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였던 에이든 허친슨의 부상 때문에 그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점, 바이킹스의 오라인들이 이 완벽한 패스 프로텍션을 선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저스틴 제퍼슨이나 또는 샘 다놀드의 정말 강한 어깨를 활용한 뭐 딥볼 플레이,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 메이킹 될 수만 있다면 바이킹스 오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기예요. 하지만 바이킹스의 오펜스도 저는 분명히 이번 경기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바이킹스의 런닝백인 에런 존스가 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재 소식인데, 만약에 에런 존스 없이 이 경기를 펼쳐야 한다면 과연 바이킹스가 런게임에서의 폭발성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그동안 시즌 전체적으로 이끌어왔던 그러한 타입의 본인들만의 오펜스를 쉽게 펼쳐낼 수 있을까? 아무리 에이든 허친슨이 빠졌다 하더라도 현재 공격성과 자신감, 코너백진 이러한 것들을 선보이는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자체는 저는 일단 바이킹스가 저번 주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제러드 거프 타입의 오펜스, 이들을 가장 쉽게 공략해낼 수 있는 디펜스는 이 블리츠 패키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코치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가 뭐 정말 무지막지한 제로 블리츠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통해서 고프를 흔들어 낸다면 저는 바이킹스에게 이 경기, 이 주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이킹스의 무패 시즌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바이킹스의 1.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도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인데요. NFC 이스트의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뉴욕 자이언츠와의 이 뉴욕에서 펼쳐지는 경기, 이글스가 원정팀이지만 3.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글스의 경우에는 댈러스 가도트라는 타이트 엔드가 아웃이고,
조던 마일라다의 경우에는 IR에 등극되었을 정도로 이들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경기이고요.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말릭 네이버스가 어쩌면 이 경기 출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부상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이언츠가 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글스가 물론 저번 주에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이들은 바이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스를 상대로 겨우 이겼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뭔가 큰 격차가 느껴지지 않았고 아직도 이글스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경기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전과 후반전 이글스의 오펜스 자체는 저는 조금은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글스가 이들의 오펜스가 젤런 헐츠와 그리고 런 게임이나 패싱 게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 많은 기대를 하셨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물로 잘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던 모습을 이어갔는데, 그나마 이 브라운스와의 경기에서 이글스는 브라운스의 블리츠라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들만의 해결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고, 맨 커버리지 상황 속에서 디반테 스미스의 터치다운 그러한 야드부터 캐치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한 젤런 헐츠와 이들의 피스톨 포메이션을 통한 다양한 그런 옵션 게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하는 모습들을 후반전에 좀 보여주면서 이글스의 오펜스가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완벽하진 않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이글스가 저번 주의 경기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이언츠라는 팀이 물론 D라인이 막강하고 이들의 디펜스가 때때로 이 디비전 라이벌 팀들 상대로 좀 놀라운 모습들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데니얼 존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오펜스가 분명 이 빅 판지오 코치의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저는 좀 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글스의 오펜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자이언츠의 D라인과 상관없이 이글스가 이 젤런 헐츠와 이 이글스의 AJ 브라운, 또 디반테 스미스, 이 막강한 이 리시버들과 공격 옵션들을 활용해가지고 세코안 바클리까지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세코안 바클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가 2개의 터치다운 기록한다고 해서 절대 놀라운 이 경기가 아니겠죠. 제 픽은 이글스가 3.5포인트를 커버하는 이글스의 픽입니다. 다음 경기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LA 램스. LA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램스가 현재 7.0포인트 이 페이보릿으로 앞선 상황이에요. 램스는 1승 4패인데 이 레이더스보다 7포인트나 앞선다. 이것은 사실 레이더스라는 팀을 정말 개무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램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 바이윅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주고, 또 게임 플랜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이 션 맥베이 감독은 유능하기 때문에 이 현재 이 디반테 아담스가 트레이드 되었고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레이더스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만큼 7포인트가 충분히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7포인트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램스라는 팀도 부상자도 부상자지만 사실상 매튜 스태포드를 제외하면은 팀 전체적으로 무언가 확실하게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탤런트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스태포드를 봉쇄할 수 있는, 그나마 이 레이더스가 디펜시브 라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오펜스가 답답하게 두 팀 모두 경기에 이뤄진다면 이 7포인트를 커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맥스 크로스비가 그래도 본인은 팀을 사랑한다, 팀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계속 인터뷰를 하는 만큼 팀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톰 브래디가 이 레이더스의 구단주 그룹에 합류하는 첫 경기이고요. 아마 톰 브래디가 합류한다고 해서 당장 레이더스라는 구단이 달라질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뭔가 기념비적인 그런 경기, 뭐 행사 이런 분위기 속에서 레이더스라는 팀이 좀 이 디반테 아담스 트레이드 이후 오히려 더욱더 침체되고 이런 분위기로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톰 브래디의 합류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레이더스의 7.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워싱턴 커맨더스. 이 워싱턴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워싱턴 커맨더스가 9.5포인트로 굉장히 큰 페이보릿으로 현재 평가를 받았습니다. 캐롤라이나의 경우에는 이 앤디 달튼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가 물론 이 브라이스 형이 보여주었던 그런 답답한 모습과는 다르게 그래도 더 좋은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것을 뭐 팀을 승리로 이끌기까지에는 좀 부족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들의 디펜스는 리그 32등으로 역시나 주요 핵심 선수들을 막 다 트레이드했고 하면서 이들의 디펜스가 전혀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우에는 뭐 저번 주에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이 접전으로 이끌어가는 이 본인들의 능력들이 진짜 리얼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제이든 다니엘스의 경우에도 라마 잭슨이라는 정말 MVP 출신의 정말 대단한 쿼터백을 상대로 본인만의 플레이를 잘 펼쳐내면서 루키 오브 더 윅 이 상을 또 한 번 받는 쾌거를 이루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경기는 런게임 위주의 경기들이 양 팀의 오펜스 모두 펼쳐질 것 같아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경우에는 이 추바 허버드라는 이 런닝백이 굉장히 좋은 시즌을 올 시즌 잘 이끌고 있고요. 이 앤디 달튼과 이 추바 허버드 그리고 이들의 뭐 플레이 액션 게임 이런 상황 속에서 달튼의 과감한 뭐 중장거리 패스가 이어지면서 이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뭐 굉장히 좋은 이 드라이브를 펼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우에는 이 뭐 앤디 달튼이나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오펜스가 저지르는 실수들을 한 번씩 잡아 먹으면서 본인들이 경기를 뭐 주도하는 방식으로 매니지먼트 하면서 특유의 그 뭐 제이든 다니엘스의 뭐 짧은 숏패스 위주의 전진 그리고 스크램블이나 이런 러싱 게임을 통해서 런닝백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오펜스의 전진을 통해서 쉽게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뭐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뭐 10점 차 이상의 이 자신 있게 그 정도로 워싱턴 커맨더스에게 우위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팬터스의 디펜스가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저는 커맨더스의 디펜스도 굉장히 쉽게 이 실점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 캐롤라이나 앤디 달튼이 보여주는 이 행복 풋볼, 과감하게 정말 패스를 던져내는 추바 허버드의 그런 런 게임까지 이어진다면 어쩌면 이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조금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이 팬터스의 9.5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최고의 매치업이죠. 이 슈퍼볼 리매치이기도 한 이 캔자스 시티 칩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이 두 팀 간의 매치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펼쳐지고요. 샌프란시스코가 홈에서 1.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나이너스가 페이보릿을 평가를 받은 데에는 어쨌든 나이너스의 그런 개개인적인 선수들의 탤런트가 이 칩스보다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뭐 리시버진을 비교해도 그렇고 뭐 디펜스 플레이어들을 뭐 몇몇이 비교해도 이 나이너스라는 팀이 이 개개인의 그런 탤런트면은 더 뛰어나다. 하지만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 팀적인 측면에서 현재 무패라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의 입장에서 과연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작년 슈퍼볼 매치업하고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현재 칩스의 리시버즈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이 나이너스의 코너백들을 상대로 뭐 자신있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고 뭐 1대1 상황에서 뭐 점프볼 캐치를 따내고 이러한 뭐 레드존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뭐 토 드래그를 선보이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칩스 입장에서는 뭐 카림 헌트나 이들의 파워, 런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야드를 끌고 가고,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의 특유의 뭐 이러한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 숏 패스를 뭐 자유롭게 소화하고 때때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면 본인의 스크램블을 활용해서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전진시키고, 이렇게 최대한 드라이브를 오래 지루하게 끌고 가는 것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의 저는 계획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들이 의도하는 것은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지치도록 최대한 타임 오브 포지션을 좀 빼앗아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작년 슈퍼볼 경기에서도 결국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급격히 이 후반에 무너졌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가 정말 처절하게 이들의 체력을 갉아먹었고, 그를 바탕으로 후반전, 이 연장전 이 칩스가 쉽게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마 캔자스 시티와 이 앤디 리드 감독은 본인들의 그런 능력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들은 뭐 패싱 게임으로 풀어가기에는 선수들의 부상도 심하고 우리들의 팀 탤런트가 이 나이너스의 뭐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을 자신있게 따라잡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현재까지 이 무패라는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우리가 보여줬던 것, 짧게 전진하고 마홈스가 뭐 스크램블하고 요수를 부리고, 그러한 뭐 썰드다운 뭐 빅플레이 상황에서는 트래비스 켈시가 이 리더다운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고 전진해내고, 이러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뭐 헤비 퍼스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짧게 전진해낼 것 같습니다. 뭐 나이너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결국 작년 이 슈퍼볼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스를 넘지 못했던 이유는 이 맨 커버리지 상황, 뭐 블리츠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칩스의 세컨더리 선수들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가진 리시버를 통해서. 디보 사뮤엘은 이 맨 커버리지 상황이 굉장히 취약한 리시버였고, 브랜든 아이육도 뭐 오픈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오히려 이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에게 직접적인 프레셔가 가하면서 그것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이어 나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올 시즌도 나이너스 오펜스의 문제는 이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분명 뭐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드존까지는 잘 전진을 하지만 이들의 레드존 효율이 올 시즌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이유는 이 커버해야 할 존이 이 디펜스 입장에서 적어지고 좀 더 프레스하고 피지컬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이너스의 오펜스 웨폰들이 굉장히 딸린다는 점이었어요. 개개인들의 탤런트가 상대와 1대1 상황이 펼쳐졌을 때 미스 매치업을 유발해내야 하는 그런 선수들이 오히려 압도당하고, 뭐 브록 퍼디는 계속해서 뭐 인컴플릿으로 연결이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올 시즌 나이너스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있게 이 칩스의 디펜스를 이 리시버들을 통해서 뚫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그나마 저는 현재 올 시즌까지 가장 터프한 캐치를 보여주고 이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뛰어난 역할을 보여주었던 이 후안 제닝스가 이 경기에 아웃이 된다는 점,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거라는 점. 그렇다면 디보 사뮤엘은 또 한번 좋은 경기력을 뭐 펼치기에는 저는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브랜든 아이육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가 현재까지 밥값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경기에 본인이 정말 홀드아웃도 하고 많은 돈을 받아내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자리를 펼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 경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두 팀의 키커의 차이가 이 경기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이너스의 키커인 제이크 무디의 경우에는 뭐
뭐 좋은 키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야드 이상의 필드골 기회에서 올 시즌 3번을 찾고 2번을 메이킹했고, 뭐 40야드, 30야드, 20야드는 전부 다 뭐 성공을 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클러치 상황에서 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경기들 속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의 키커인 해리스 버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답을 하지 못하겠네요. 버커의 경우에는 정말 클러치 상황, 이 빅게임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잘 성공을 시키는 키커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스페셜 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칩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경기의 결과 자체는 저는 칩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칩스가 물론 이 닉 보사나 이 나이너스의 이런 패스러셔들을 상대로 이들의 양 태클들이 분명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홈스 특유의 정말 뭐 썰드 앤 롱, 세컨 앤 롱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갱신해내고 페널티를 유발해내고 또 본인 특유의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을 통해서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정말 막 좌절시키고 지치게 만들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경기 후반에 본인들이 이 터치다운 혹은 뭐 위닝 필드골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또 한번 승기를 잡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칩스의 1.5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 사실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뉴욕 제츠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간의 경기, 원정팀인 제츠가 1.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 제츠 입장에서는 디반테 아담스 트레이드 이후 이제 디반테 아담스의 데뷔전으로 거의 확정된 경기이죠. 그만큼 에런 로저스와 이 제츠의 오펜스는 달라진 모습을 어쨌든 이 경기에 바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우에는 이 저스틴 필즈가 사실 뭐 엄청 뭐 똥을 싼 것도 아니고 큰 부진을 연속적으로 이어간 것도 아니지만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뭐 내부적으로 현재 스타터로 뭐 결정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실 어떤 뭐 확실한 그런 뉴스가 들리지 않고 있는 만큼 이 팀이 의외로 현재 내부적인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디펜스 강하고 뭐 이들이 마이크 톰린 특유의 그런 경기 운영 능력을 통해서 현재까지 좋은 시즌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선수들도 그에 화답하는 뭐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이 라커룸 쪽으로 불안하다는 점, 그리고 그 감독들의 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선수들의 의사에 좀 반한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뉴욕 제츠 입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제츠는 오히려 뭐 디반테 아담스의 트레이드 이후에 본인들이 좀 더 화합되고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과 좀 비교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제츠가 좀 더 유리한 현재 라커룸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에게 있어서 뭐 러셀 윌슨이든 저스틴 필즈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츠의 오펜스가 과연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보다 저조한 득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디반테 아담스의 첫 경기다,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라고 하더라도 뉴욕 제츠 에런 로저스의 뭐 패스 능력, 어깨 능력, 우리들은 분명 이 선수가 뭐 상황만 뒷받쳐 준다면 아직도 최고의 패스를 선사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똑똑히 목격을 했었죠. 그만큼 제 픽은 뉴욕 제츠의 1.5포인트 커버입니다.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뭐 쿼터백이 누가 오든 저는 기대 안 한다고 그동안 누누이 언급을 드렸었죠. 하지만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조금은 우려됩니다. 다음은 먼데이 나잇 풋볼, 이 더블헤더 중에 하나이죠. 바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템파베이 벅스. 레이븐스가 원정팀이지만 3.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두 팀은 모두 현재 물오른 오펜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데릭 헨리를 토대로 이들의 오펜스가 아이덴티티를 찾아낸 모습이고요. 라마 잭슨의 패싱 능력은 정말
뭐 경지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미친 모습들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벅스의 경우에도 뭐 마이크 에반스와 크리스 가딘, 이 베테랑 리시버들을 토대로 이 베이커 멜필드가 굉장히 좋은 이 패싱 게임을 선보이고 있고, 저번 주에는 뭐 이들의 런닝백들이 차례차례 이 빅플레이를 이어가면서 벅스의 오펜스가 이 런 게임에서도 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물 오른 양팀의 딥 오펜스들이 슛아웃 게임을 펼쳤을 때 과연 어느 팀이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라마를 좀 더 믿을 것 같습니다. 라마 잭슨이 뭐 단순히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고 득점만 하는 그런 쿼터백 역할뿐만 아니라 이 선수는 또 게임을 지배하고 매니지먼트 해내고 본인의 뭐 발이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런 게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레이븐스가 아무래도 더욱더 이 템파베이보다는 믿을 만한 팀이기 때문에 제 픽은 레이븐스의 3.5포인트 커버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경기는 LA 차저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대결. 차저스가 원정팀이지만 2.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현재 폼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뭐 양쪽 트렌치 싸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형편없고, 카일러 머레이의 뭐 슈퍼 플레이 또는 정말 뭐 캐리 능력 이러한 것들도 결국 이 디펜스가 포켓 안에 가둬내고 이러한 뭐 전략들을 펼쳤을 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차저스에게 이 승기가 기우는 것이 사실이고요. 차저스는 현재 리그 최고의 디펜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1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에는 저는 런 디펜스, 이들의 런 디펜스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잘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차저스의 런 디펜스가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러싱 오펜스를 잘 막아낸다면 카디널스가 오펜스가 뭐 득점을 거두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이 런 게임에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만약 봉쇄를 당한다면 머레이는 또 한번 계속해서 샷건 포메이션에서 포켓 안에 이 플레이를 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차저스의 디펜스의 계략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차저스의 오펜스는 반면에 어쨌든 저스틴 허버트가 이 어거지로라도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저번 주에 보기도 하였고요. 이 LA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제 픽은 차저스의 2.0포인트 커버입니다. 네, 이상 7주차 픽들을 프리뷰 해봤는데요. 7주차 경기는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디비전 라이벌들, 강팀들, 뭐 슈퍼볼 리매치, 정말 좋은 경기들이 많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 모두 이 재밌는 경기 보시고 만족할 만한 경기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7주차 돌아보기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